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8차 당대회를 마친 북한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각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네, 특히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진영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북한의 내각 교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 분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의 인사로 보이는데요.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결함들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 총화하고 부총리가 모두 8명인데 박정근, 전현철, 리성학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임철도상 장춘성, 전력공업상 김유일 등 특히 경제 관련 분야에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대거 장관급에 임명됐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것 같군요. 네, 실무에 밝은 인사로 내각을 꾸려 경제난을 돌파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건설 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0.6% 늘리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해 6% 넘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한계를 인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자는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면서요? 예, 8차 당대회 노선과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각 도의 군민연합대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인민이 니상과 염원이 꼽힐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당제 8차 대 결정 관철에 힘차게 떨쳐 나서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 잠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등의 다짐이 이어졌고요.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참가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맹세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며 군중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대회 결정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예, 북한 각지에서 당대회 결정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가 하면 증산투쟁 등 주민들 반응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 보고를 학습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각 산업별로 당대회 결정을 어떻게 실행해 가는지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새 자원화, 국산화 노력과 함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공업 부문에서 손질 호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일 때 대한 당제 8차 대회 가업을 높이 받들고 8차 당대회가 끝났는데도 관련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참석자와 열병식 참석자들, 새로운 내각 간부들과 연달아 기념 촬영을 한 데 이어서 특별히 호위 공안장병들과 당대회 관련 자료집 배포를 맡았던 출판 인쇄 담당자들과도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단 조직까지 살뜰히 챙기면서 당대회에서 천명한 이민 위천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이 밖에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전람회를 개최하고 당대회 기념 경축 공연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없이는 그 메시 구조를 들을 수 없었고 정말 가슴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 방송에선 경제 못지않게 아이들 교육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두뇌를 발달시키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타가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둑이 흥미를 끌어당기면서 교육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장려하기도 합니다. 셈세기 능력이 향상되고 자기가 따낸 바둑알수와 상대편에게 띄운 바둑알수를 서로 대비해보면서 셈세기 능력과 함께 높은 집중력과論理적 사회 능력 그리고 창조력도 소유하게 됩니다.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청에는 부끄러움을 몹시 탔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배운으로부터 정말 영 딴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침성이 좋아졌는지. 아이들 지능 개발에 북한이 상당히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주산이나 또 속독 훈련도 두뇌를 발달시킨다면서 요즘 반복해서 북한 방송에 나오는데 재작년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학생도 속독 훈련을 통해 비상한 기억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독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속독 훈련을 반복하는데요. 이사 1분에 몇 페이지 읽었습니까? 16페이지에 11,200자를 읽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북한 교육이 우수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기념해 개최한 열병식에서 화려한 조명과 축포 등의 다양한 장치로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네, 호위부대나 특수부대 같은 50개의 열병종대의 행진과 현대화된 개인 장구들을 선보이면서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화려해지는 열병식 행사를 통해 북한이 과시하려는 건 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열병부대 차렷! 제1성정대 우롯! 돌아! 지난해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석 달 만에 같은 자리에서 열린 열병식. 규모는 약간 축소됐지만 50개의 열병종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엄한 열병 행진이 개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명예 기병종대. 이영찬 기병대의 맹선도에 역사적인 백두산 군마행군길에서 천출명장께서 몸소 타셨던 그날의 뜻깊은 백마가 백두령마의 질풍기상을 떨치며 대우를 이끌고 나갑니다.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오를 때 직접 타고 갔다는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맨 앞장에 서서 모든 열병대오를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김 위원장을 밀착 경호하는 호위처 종대. 억천만 번을 우리 살아서 김정은 동지를 보위하리라. 이 신념으로 심장에 피 펄펄 끓이는 대오 당중앙위원회 호위처 종대. 호위국, 호위사령부 종대까지 3개의 호위부대가 지도부 수호의 결의를 시위하며 행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보위하는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열병식을 좀 많이 참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무경 부대가 사실 열병식에 이렇게 이제 뭐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전방 동부 지역 1군단을 필두로 북한의 주력 군단들이 들어섭니다. 조국의 동부관문을 철옹성으로 지켜선 인민군대 마다들 군단 제1군단 종대입니다. 부대의 어떤 중요도와 가치를 두고 종대를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방군단 같은 경우는 화력이 좀 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방을 또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특수작전, 북한은 특수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북한은 핵 전략군, 전자교란부대, 저격병 등 특수부대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전투 의지와 능력을 시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정유라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전략군 종대가 단방에 원수의 숨통을 꿰지르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 지상 저격병 정대 현대전의 능수들 전자교란작전 부대 종대. 전자전 공격이라 해서 우리가 GPS나 일반 통신망을 교란하는 부대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제 전자교란 작전 장비를 다루는 직종의 병종들은 체력 소모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군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복장과 장비도 부대별로 다양해지고 현대화됐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특수작전군은 야간 투시경과 헤드셋 등 첨단 장비들을 착용했고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제12군단 백두산 산악부대원은 흰색 망토 군복을 입었습니다. 위장복 차림의 산악보병종대도 눈길을 끕니다. 길리슈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저격병들이 보통 입는 이제 위장복인데요. 위장옷인데 산악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부대니까 그런 복장을 통해서 이제 위장수를 좀 더 이제 높인다는 차원의.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부터 등장한 신형 군복은 5, 6년 전 구형 군복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 더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병식장에 나온 군인들 외에 정군의 최신 군복과 개인 장비들이 보급됐을지는 의문입니다. 야전에 있는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 일종의 이제 열병식을 위한 이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관심을 모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위력이 향상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5호가 공개됐습니다. 무력 시위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광장으로 향하는 비행 편대들. 노동당기와 8차 당대회를 뜻하는 숫자 8자를 불꽃으로 하늘에 새깁니다. 우리의 하늘 조명들이 영광스러운 당대회에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인가 눈부신 축포탄을 터쳐 하늘 가득히 서놓습니다. 비행기 조정석과 지상 상공에 설치한 카메라가 다양한 앵글을 잡아내고 고개를 들어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실제로 부대가 도열한 광장 전면 천막에서는 군악대와 함께 무대복을 입은 연주단이 해변으로 경쾌한 음악을 연주해 열병식을 마치 한편의 현대 종합예술처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연주단이 이제 생음악 연주를 하는데 연주단 부스를 이제 광장 안에 설치를 하고 바로 그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연주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축제처럼 이벤트성이 강화되어서 북한 텔레비전은 8차 당대회의 축하 행사인 이번 열병식에 대해 군대가 노동당과 지도부의 충실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10년도 채 안 돼 벌써 10번째 군 열병식을 개최한 김정은 위원장. 날로 화려해지는 이벤트를 통해 군의 무장력과 충성, 체제의 결집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지만 핵 문제 해결과 제재 해제, 경제난 해결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앞으로 공원으로 탈바꿈될 곳이죠. 용산 미군 기지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는 특별한 이벤트가 지난 주말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먼 미래에 현실화될 또 하나의 공원. 비무장지대 DMZ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구상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층의 빌딩 숲속에 둘러싸인 광활한 잔디밭에서 헬기 2대가 이륙을 준비하는 이색적인 모습. 고된 훈련이 끝날 때면 한국인 이등병부터 미국인 사령관까지 한 곳에 모여 기념 촬영을 가졌고 이 미국 국경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난 주말 용산 미군 기지에 얽힌 추억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들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직후부터 일본군이 주둔했던 용산 기지는 해방 이후부터는 한때 80여만 평에 30여만 명까지의 미군이 주둔하며 서울 한복판에 심어진 하나의 이국적인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만큼 이곳에선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군 지원병 카투사나 군무원 등 많은 한국인들의 추억도 쌓여왔고 이번 공모전에 200점에 달하는 당시의 사진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군 하사관 등 용산기지 부대원들과 함께했던 25년 전 기자의 추억도 늦게나마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미군 기지가 단순히 기지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미국 마을이거든요. 여기도 학교랑 뭐 교회랑 소방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았던 공간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억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변모될 이 공간이 앞으로 불릴 공식 명칭도 함께 공모됐습니다. 9,400여 건의 이름이 응모됐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사용됐던 용산공원이 최종 명칭으로 확정됐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국민 참여단 300명도 이번에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용산공원 조성 계획 안을 토대로 앞으로 6개월간 각종 의견들을 취합한 뒤 국민 권고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실 용산기지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역사적인 질곡을 담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용산공원의 가장 큰 가치는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용산공원은 최근 2년간 인근 국공유지를 편입해 23% 정도 넓어졌고 100만 평에 달하는 약 300만 제곱미터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심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와 맞먹는 규모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최근 용산기지 남쪽에 새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 옥상입니다. 제 뒤로 저렇게 남산타워가 보이죠? 그 밑으로 앞으로 용산공원이 될 약 300만 제곱미터의 용산기지 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용산기지 주변부의 풍경은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들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여러 회사 건물들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거대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파크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원길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군기지 골프장이었던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까지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남산과 한강을 이을 용산공원의 생태 녹지축과도 연결됩니다. 용산공원을 조성할 때 국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저희는 이 지역이라는 용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역사를 같이 담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자잘한 어떠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용산공원 주변부의 개발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비무장지대 DMZ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건축가 유현주 씨도 하나의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DMZ의 남북을 이어줄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따라 도로변만큼은 가늘고 기다란 선 모양으로 각종 주거지와 업무시설을 지어 선형 도시를 건설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극히 일부에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남북으로 걷고 싶은 도시와 거리를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간직하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거를 평화공원만 만들고 거긴 뭐 1년에 한두 번 공연하는 무대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선형으로 만들면은 그 남북한이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된다. 자연 자체로는 남북한이 융합되기 어렵다. 오히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DMZ 선형 도시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 미래를 꿈꿔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꿈꾸는 비전은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으로 교류가 생길 거고 문화적 교류도 함께 따라올 거고 서로를 좀 이해하는 제3의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시설로 수도 서울을 100년 넘게 단절시켰던 용산기지. 남북분단으로 단절된 채 태어나 벌써 100년을 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 DMZ. 두 곳 모두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에 100년 넘게 함께할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한동안 초강력 한파가 닥쳐서 그런가요? 올겨울은 왠지 더 움츠러들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해서인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찾는 재미들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요즘 겨울철 간식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 긴 겨울을 어떤 간식거리로 달랠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죠.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도 못하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좋아하는 이제 약주 못하잖아요. 식당들도 뭐 저녁에 9시만 되면 바로 이제 문 닫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에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이 거리두기가 언제 끝나가나 해서 지금 목마르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긴 겨울밤 더 길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야식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겨울에는 야식의 유혹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 그 식구들이 지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먹는 거는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치킨 같이 앉아 먹고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겨울밤이면 골목마다 들리던 아주 우렁찬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추억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느껴지는데요. 거의 뭐 가수 수준인데요. 그렇죠. 두 분 이 소리 예, 혹시 들어보셨었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북한에는 네.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메밀묵을 팔고 이런 장사는 없었나 보네요. 사실 이제 북한에도 저런 장사를 하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야밤에 개인이 다니면서 저런 장사하는 게 이제 통제되고 있고요. 가고 되게 위험해요. 이제 뭐 그 가로등도 없고. 그렇군요. 네, 그렇겠네요. 지금은 뭐 우리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또 밤 늦게까지 배달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 야식 먹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 그렇죠.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남한에는 겨울철 간식거리가 많잖아요. 또 호빵, 호떡,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어묵이죠. 아, 그렇죠. 그 따뜻한 국물 마시고 한 입 베어 먹으면은 네. 추위가 싹 사라지는데요. 아, 최고죠. 국물 저는 이제 2개, 3개 껍데기로 먹었거든요. 국물 막 후후 이런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딱 붕어빵 이렇게 해가지고 호떡 이렇게 먹는 그 재미가 있는데 두 분도 드셔보셨어요? 저는 사실 붕어빵이라고 이제 그 말만 들었을 때 안에다 붕어를 넣나? 그 빵에다가 어떻게 붕어를 넣지? 그러니까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안에다가 붕어를 넣어서 붕어가 좀 그 민물고기라 비린내가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 다른 친구가 딱 먹는데 까만 속이 보여요. 그래서 팥을 넣었대요. 놀랐어요. 그렇군요. 북한에는 이렇게 겨울철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 뭐가 있어요? 북한에도 군고구마, 군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습니다. 네. 평양시 같은 데 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 그 길 옆에 이제 군고구마하고 군밤을 종이봉지에다 담아서 팔아주거든요.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그거 하나씩 들고 들어가면 애들이 정말 이제 좋아하고요. 네, 저희가 북한 화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단풍 계절이면 오김없이 펼쳐지는 군밤, 군고구마 봉사 풍경입니다. 와, 저렇게 군밤, 군고구마 이렇게 딱 쓰여 있네요. 이 군고구마에다가 정말 좋습니다. 이 냄새에 우리 선녀는 그냥 거치나 못 갑니다. 그냥 막 지나가갔어요. 네, 군고구마 냄새 그냥 지나치기 힘들죠. 군밤과 군고구마. 참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향취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며 그 향기를 살리기 위한 방도까지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면 전 지역에 이런 군고구마 매대가 있다는 거죠? 인민들한테 군고구마나 군밤 매대를 전국으로 확산하라는 그 중앙의 지시가 있었어요. 북한 전역에 그 사회봉사망이라든가 이제 뭐 편의봉사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서 매대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지역에도 다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군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이 꼭 군고구마 먹으면 딸꾹질이 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꼭 우유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저처럼 우유랑 같이 먹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꼭 이 군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랑 같이 당연하죠. 드시는 네.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쪽에서도 이제 고구마 먹을 때는 꼭 이제 김치 그릇을 가져다 놓고 먹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급하게 잘못 먹으면 이제 속이 딱 막힐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치 국물 한 사발씩 마시면 시원하고 이제 쑥 내려가는 게 정말 이제 좋았겠어요. 요즘에 이 군고구마는 계속 인기지만 사실 다양한 먹을거리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예전에는 양강도 일부 지역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 전역 시장에 핫 아이템이 있어요. 뭐예요? 겨울 핫 아이템 감자떡이에요. 감자떡이요? 네, 감자떡. 그 감자떡을 가마솥에서 꺼내가지고 김이 이제 펄펄 나는데 그걸 진짜 후후 불면서 먹는 맛도 엄청 좋아요.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여기 모양도 예쁘고 색도 너무 예쁜데요. 이 모양이 큰 송편 같고 네. 또 색은 또 그냥 강원도 감자떡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호박 색깔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늙은 호박. 네, 안에는 양배추 속이 들어있어요. 아, 네. 양배추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사실 양배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양배추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래요. 저는 궁금합니다. 맛있는데요? 양배추 맛이 별로 없고 그냥 감자 맛이 있네요. 아우.
이 소에다가 양념을 다 하신 거고 네네네. 매콤한데요? 네. 딱 만두 같아요, 저희가 그쵸. 보기에는. 네. 그 안에 이렇게 빨갛게 양념을 하셔가지고. 조충희 씨는 어떠세요? 예, 그 옛날에 이제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덕분에 북한 간식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감자떡도 그렇고요. 또 뭐 이제 군고구마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좀 건강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북한에서 이제 뭐 감자, 고구마 이런 이제 구황작물도 이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이런 그 구황작물이 좀 그래도 이제 시장에 나와서 간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조금 이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한 끼 식사예요. 네. 이제 감자 한 개, 두 개가 그냥 이제 한 개, 두 개로 끼니 건널 때도 많고 특히 그 여성들인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만 밥 이제 올려다 주고 자기는 이제 앉아서 고구마 한 개, 두 개로 떼우고 그냥 이제 배부르다. 난 이미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한 끼 이제 떼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네. 요즘에 우리나라도 참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북한에서는 사실 먹을거리가 큰 걱정거리잖아요. 사실 이제 남한처럼 뭐 치킨, 저희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치킨 또 다른 간식거리들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북한에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단출하게 뭐 간식거리를 먹을 때는 저희는 이제 봄날에 감자음을 터쳤을 때 감자가 그 감자에 있던 녹마가 당분으로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감자가 달거든요. 부뚜막 옆에 가마 거기에 따뜻하게 놨다가 이제 간식거리를 온 식구들이 먹고 감자 설기도 있거든요. 감자 설기가 그 정말 집 나간 며느리 당장 붙들어 들여온다는 맛이에요. 정말 네. 맛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감자 요리예요. 그러게요. 감자 하나가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감자 가지고요. 제가 그 여명에서 네. 일을 할 때 그 요리경연 대회가 네. 있어요. 이때 감자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 모든 여명원들 해온 걸 가지수를 했는데 160가지예요. 조충희 씨는 북한에 계실 때 이 긴 밤 어떻게 보내요? 감자랑 같이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감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콩, 강냉이를 이제 닦아 먹었습니다. 강냉이 닦아 먹었다고요? 예. 닦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제 볶는다는 볶는다 이제 철판에다가 이제 강냉이나 콩, 이제 콩하고 강냉이를 섞어서 닦으면 먼저 이제 콩부터 골라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강냉이까지 다 먹고 사실 이제 콩 닦았고 이제 강냉이 닦아서 이제 막걸리라든지 술 한 잔 먹으면 이게 안주도 되거든요. 네. 두부 같은 거 이제 따뜻하게 이제 데웠다가 간장이나 이제 장에다가 찍어서 이제 마시면서 저녁 시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설기 얘기도 하시고 네. 막 콩 얘기도 하시니까 우리도 밤콩 설기도 생각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북한 겨울 간식 얘기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우리 어린 시절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전 시골 할머니 댁도 떠오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간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역만 좀 다를 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오늘 겨울 간식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 특히 더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겨울이면 저희 집은 이제 농촌집이었는데 온돌집이잖아요. 겨울 이제 구들이 완전 따뜻한데 모여 앉아서 북한은 눈 뜨고 낮에 나가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식구끼리 모여서 오글오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식구들끼리 앉아서 뭐 이소리 저소리 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 그런 추억도 좀 나고요. 네, 아무튼 고향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충희 씨 어떠세요? 저는 콩이나 옥수수 닦아서 이제 볶아서 먹고 이랬는데 사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치킨, 족발 이런 거 먹으면서 되게 이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족발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는 이제 족발을 딱 발만 잘라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발목까지 잘라서 이제 족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실 족발은 여기까지 먹어야 더 맛있다. 이런 것도 좀 이제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맛있는 간식들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요. 여러모로 힘든 겨울이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간식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소방차? 비행기? 구름? 자글소자인가요? 아니면 동물인가요? 동물소요? 성실한 사람? 굼 뜨고 느린 사람? 아, 고집이 센 사람. 북한말 하늘소 발통은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하늘소는 당나귀를 뜻하며 발통은 말과 같은 집짐승들의 발굽을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 같아요. 소를 생각하니까 황소고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말을 쓰니까 고집이 좀 센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소한의 얼음을 대한이 녹인다는 말이 있죠. 한동안 많이 추웠었는데 며칠 전에 대한을 전후해서 추위도 풀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까지 늦춰서는 안 되겠죠.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